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입을 수 없는 엄청 작은 옷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앞에선 잘 맞는다, 고맙다 하고 집에 가서 도대체 이 작은 옷을 나한테 선물한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한다. 장난치냐고 화내고 헤어진다. 분위기 쌓여질까 웃으면서 화제를 돌리거나 좋게 말을 한다. 너네 사이즈 모르니? 이게 맞을 거 같니? 라며 여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바른 말만 한다. 여러분들 혈액형대로 같은 반응인가요? 요즘 MBTI 때문에 혈액형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지만 여전히 야, 쟤 AB형이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나는 B형 여자랑 진짜 안 맞아. AB형은 똘끼 있어. 라는 얘기 듣게 되는데요. 재밌는 건 혈액형 안 믿는다고 한 사람도 순간 어떠한 행동을 보고 야, 쟤 B형이지? 라며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한국인이라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 혈액형별 타입이 나 자신 그리고 상대에 대한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2021년 10월 국내 리서치 기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혈액형별 성격 차이가 있다에 56%, 나와 잘 맞는 혈액형이 있다 42%,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혈액형의 O형을 선택한 사람이 52%, 혈액형과 나의 성격과 일치하다의 60%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혈액형별 타입 얼마큼 믿으시나요?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우선 심리학계에서, 과학계에서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도 의미 있는 수학적 수치의 통계 자료도 없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 혈액형별 성격설이 유래된 배경부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이 혈액형별 성격은 사실 우생학에서 비롯되었는데요.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6개국 8천여 명 사람 혈액을 조사하여 A형의 비율이 높은 백인종의 피가 B형 비율이 높은 유색인종의 피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이 하이데베르크의 연구소에서 유학했던 일본 의사를 통해 일본에 처음 넘어오게 된 건데요. 같은 아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B형이 많은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열등하다. 그리고 1930년 우서 사건 때는 O형이 많은 대만 원주민이 반항적인 이유라면 O형의 비중을 낮춰야 된다는 주장을 하며 혈액형별 인종의 우월성을 기질, 성격으로 연관지어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1970년대 심리학자도 과학자도 아닌 한 일본인의 작가로 인해 이 혈액형별 성격은 상업적으로 대중에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 문화 영향을 받던 한국에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된 건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이 혈액형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근거를 밝혀내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전 보러 가는 것도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신기하게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과학이고 나발이고 그냥 믿으시는 분들 많죠. 오케이, 인정합니다. 맹신을 하던 재미를 보던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니까. 하지만 이 혈액형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상대 역시 아무 근거 없이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기에 저는 사실 이 혈액형에 대해 좋고 안 좋고를 떠나 우선 왜 학계에서는 혈액형별 성격을 인정해주지 않는가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형의 종류. 대다수의 사람들은 혈액형을 이 ABO 혈액형군인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4가지나 RH- 이 RH군 혹은 몇 개의 희귀혈액형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ISBT에 따르면 우리 혈액에는 ABO형 혈액형군과 RH형 외 MNS, 루테란, 캘, 루이스 등 혈액형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아지, 이 개만 해도 8가지 주요 혈액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간의 혈액형도 이 ABO식의 4가지만이 아니고 완전히 희귀 혈액형일 수도 있고 내가 B형이자 RH+이자 M형이자 K형이자 다른 많은 혈액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ABO 혈액형이나 RH-+에 대해만 알고 있는가? 아시겠지만 바로 수혈 때문인데요. 이 혈액형을 분류하게 된 계기가 지금은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과거 17세기, 18세기에는 동물의 피나 사람의 피를 아무렇게나 수혈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음에도 원인을 몰랐기에 그냥 운명에 맡겨서라도 해야 되는 치료법 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다 1901년 오스트리아 병리학자 카를 란트슈타이너 박사가 다른 사람의 피를 섞었을 때 적혈구가 뭉쳐 응집되는 조합과 응집되지 않는 조합의 규칙을 찾아냈고 이에 따라 최초로 인간의 혈액에는 A, B, C, 현재 O죠. 이렇게 3개의 그룹이 있고 이에 맞게 수혈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른 연구자들로 인해 AB군이 발견되고 추후 아주 많은 혈액형군들을 발견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혈액형은 대다수의 사람이 갖고 있거나 아주 소수만 갖고 있거나 임상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는 데 반해 이 최초로 발견된 그리고 항원성이 가장 강한 이 ABO형 그리고 RH 혈액형들은 수혈 외 응급 상황 시 우선시적으로 필요하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ABO 혈액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만약 그 많은 혈액형 중 이 ABO 혈액형에만
성격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ABO 혈액형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성격과 연관되어지는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 전혀 설명이 안 됐죠. 두 번째, 국가별 혈액형 분포도. 자, 이 자료가 2012년 자료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자료는 사실 RH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포함시킨 결과이고 우선 혈액형별 성격에서 플러스를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혈액형별 분포도가 한국과 일본 이 네 가지의 혈액형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죠. 그런데 이 밑에 내려가 보시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나라들 거의 모든 국민이 O형입니다. 그럼 또 혈액형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민족성에 대해서. 그래서 걔네들이 좀 차분하고 온화하고 뭐 그런 거라면서. 그런데 그거는 외부 시선 기준에서의 관점이고 그 나라 안에서 그 국민들의 기준에서 누구는 정말 다혈질이고 누구는 정말 지랄 맞고 또라이고 이러한 개인별 차이가 크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들 기준에서 나와 내 옆집 사람, 친구들 모두 이 O형의 특성 갖고 있다고 그렇게 느낄까요? 세 번째,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있죠. 야, 사람은 안 변해 라는 말. 여기에서 단어의 정의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 기질이라고 한다면 기질은 조금 더 내가 태어났을 때 아기 때부터 보여지는 반응으로 기질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성격은 기질과 좀 다릅니다. 성격, 영어로 personality, 이는 페르소나라는 라틴어에서 기원합니다. 그리스의 고대국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데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은 인간에게는 1000개의 페르소나가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쓰고 관계를 이루어간다 라며 심리학적 용어로 사용을 했는데요. 가면은 사실 나를 숨기는 것이죠. 그럼 가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가면을 쓰게 되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안 쓰실 거면 뭐 무인도 가서 혼자 사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 쓰여지는 가면도, 즉 상황에 따라 보여지는 행동과 모습도 나 자신을 나타내는 내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격의 정의를 보시면 이 우리가 하는 행동, 인지, 감정이나 정서적 패턴들의 특징으로 즉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의 요소들의 패턴들인데, 예를 들어 내가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엄청 엄격해서 말 잘 안 하고 내성적인 애인데 친구들 앞에서는 또 말 많은 코미디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인격으로 하는 가짜 성격, 가식으로 봐야 하냐? 아니죠. 왜냐면 성격은 여기서가 포인트입니다.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로 형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성격의 키포인트죠. 유전적 요소 플러스 살아가면서 이 타인과의 관계와 상황, 이 환경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것이 성격이라는 겁니다. 갖고 태어난 기질이 한쪽에 가까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부모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조용하고 무뚝뚝해진 것이냐, 아니면 밖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 말을 많이 하고 재밌어지게 된 것이냐. 원인이 뭐가 됐던 이 환경에 따라 인간은 감정과 행동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성격이 형성됩니다. 성격을 유전적인 요소보다 환경적인 요소에 더 무게를 두는 가장 쉬운 예가 일란성 쌍둥이의 성격 차이일 수 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뭐 혈액형뿐만이 아니라 거의 다른 모든 유전자들이 같은데 이 둘만에서도 성격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형, 이것은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픽스죠. 그래서 뭐 차라리 성격이 아닌 혈액형별로 어떠한 태어나자마자 보이는 기질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저도 그나마 뭐 그래 할 수 있겠지만, 성인의 성격을 나타내준다? 글쎄요. 하물며 기질과 연관을 시키려 해도 여기에서 또 과학적으로 막힙니다. 이 혈액형을 결정짓는 요소, 이 사람의 혈액형은 이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ABO 혈액형 항원을 보자면 얘네들은 탄수화물인 당사술로 구성되어 있는 A라는 항원과 B라는 항원에 따라 A, B, AB, O형이 결정되는 것이고, RH는 단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D 항원이 있고 없음에 따라 RH 플러스, 없으면 RH 마이너스 혈액형으로 구분됩니다. 자, 이 ABO 혈액형별 성격이 맞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기본 당사슬만 있는 O형, 그리고 당사슬 끝에만 다른 이 A 항원과 B 항원이 어떠한 뇌의 부분에 어떻게 작용하여 우리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혈액형별 성격이 있다를 주장하는 논리는 유전자적인 측면일 텐데요. 어쩜 네 아빠랑 생긴 거나 하는 짓이 똑같니? 라는 말, 정말 닮아도 너무 닮았죠.
물론 인간의 몸은 엄마와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유전 정보에 만들어지고, 이 유전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핵 속에 있고, 이 혈액은 또 세포에게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혈액이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 특정 염색체와 관련이 있어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물론 과학이 더욱 발달되어 추후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이 A 항원과 B 항원, 이 구조의 차이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밝혀진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동이나 특정 감정, 하나의 보여지는 양상들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서 말한 성격이라는 정의 자체 때문에 예를 들어 의리 있다, 오지랖이 있다, 엉뚱하다, 똘끼가 있다, 이것을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항원과 가설이 아닌 확실한 연관성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혈액형별 성격설은 사실 학계에서 거의 다루지 않지만, 이 혈액형별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이 혈액형과 특정 질환, 감염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2021년 무려 510만 명의 스웨덴 인구와 1217개의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특정 질병과 혈액형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반대되는 연구 결과 역시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 연구를 진행 중이라면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을까요? 자, 어쨌건 다시 본제로 돌아와 이 혈액형별 성격론,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학계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가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맞아떨어지죠? 이것에 대한 답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